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지엘릭 AI DTG 개발기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기술 발전이 거의 없었던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였는데요. 여기에 어떤 개발팀이 아니 왜 이건 그대로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AI 기술 쓰면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차세대 AI 운행 기록계, 그러니까 ATG, AI 타코그래프라고 부르던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기존 DTG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또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기술적인 벽을 넘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물류 현장의 효율성이나 요즘 정말 중요해진 ESG 경영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기술 혁신의 여정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개발팀이 처음 딱 문제 삼았던 게 기존 DTG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기만 한다는 점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데이터 사일로화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걸까요? 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법 때문에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는 모으는데 정작 그걸 써서 뭔가 개선을 하거나 뭐 새로운 가치를 만들거나 하지는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요. 탄소 배출량 같은 거 계산하고 싶어도 DTG 자체에 그런 기능이 아예 없으니까요. 요즘 기업들 엄청 신경 쓰는 ESG 경영 목표 달성하기도 어렵고 관련 보고서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 이런 비효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ISO 14083, 즉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 관리는 뭐 거의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록만 남기는 걸 넘어서 이 데이터를 진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딱 붙여서 진짜 지능형 운행 기록계, 즉 ADTG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군요. 자료에서 ATG의 핵심 컨셉으로 세 가지를 딱 짚던데요.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통합, 그리고 친환경 기술.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글랙 AI DTG의 어떤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AI로 패턴을 읽고 예측하고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또 다른 시스템하고 막힘없이 연결되고 이게 Total Integr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규제나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Green Technology. 이런 운행 기록기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인 겁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이게 보통 도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꼽는 게 실시간 탄소 배출 계산 알고리즘 개발, 특히 그 ISO 14083 표준 구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건가요? 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ISO 14083 표준이라는 게요. 그냥 뭐 연료 쓴 만큼 탄소 나온다. 이런 단순 계산이 절대 아니거든요. 연료 종류는 뭔지, 차 무게는 어떤지, 또 실시간으로 적재량이 변하잖아요. 그것도 반영해야 하고, 도로 경사나 상태, 심지어 그날 날씨까지, 뭐 이런 변수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그것도 운행 중인 수많은 차량에서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건 기술적으로 허들이 진짜 높았던 거죠. 수십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요. 와, 그걸 대체 어떻게 해결했답니까? 글램닉 개발팀이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연료별, 또 차종별 배출 개수 데이터베이스를 쫙 구축하고요. 그리고 차량 센서나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변수들을 측정하고 모으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 실제 운행 데이터로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계속 높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99%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죠. ESG 경영에서 이 탄소 배출량 보고의 신뢰도를 확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99% 정확도요? 이야, 정말 놀랍네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다고요? 바로 그 데이터 양 문제. 아니, 차량 한 대에서만 초당 수백 개, 만약에 500대 차량을 관리한다 치면 초당 5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막 쏟아지는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트워크 부하도 장난 아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클라우드로 다 보내버리면 네트워크 비용도 문제지만 실시간 처리도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뭐랄까 일종의 역할 분담인데요. 차량 단말기 같은 엣지단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꼭 처리해야 하는 거. 예를 드는 위험 감지라던가 기본적인 데이터 압축, 필터링 같은 1차 처리를 아주 빠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아, 엣지에서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급한 불은 바로 끄고 중요한 데이터만 딱 골라서 중앙 서버로 보낸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1차 처리된 데이터 중에서 이제 분석이나 저장이 필요한 것들만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죠. 클라우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모델 학습, 장기 보관 같은 좀 더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트워크 부하를 무려 70%나 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실시간성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네요, 정말. 그럼 이제 이 ATG의 핵심, 그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 엔진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예측적 유지 보수 기능,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차량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 붙어 있는 센서 데이터나 고장 진단 코드, DTC 같은 정보들의 패턴을 AI가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품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약간 조만간 문제 생길 수도 있겠는데? 하고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죠. 갑자기 차가 길에서 딱 써버리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다운타임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운송 차질 때문에 생기는 비용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비 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유용하겠네요. 두 번째 기능은 운전 습관 코칭이던데요.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 조언을 해준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김 기사님, 오늘 급가속이 평소보다 30% 많으셨네요. 부드럽게 가속하시면 연비를 5%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그렇죠. 그냥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죠. 자신의 운전 습관 데이터를 딱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개선점이 뭐고 그걸 고치면 어떤 효과, 예를 들어 연비가 얼마나 개선되고 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걸 알려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훨씬 수긍하기 쉽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가 좋은 거죠. 이게 안전에스 문제뿐만 아니라 유류비 절감이나 탄소 배출 감소, 이와도 바로 연결되니까 ESG 경영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근데요, 운전자 입장에선 계속 이런 코칭을 받는 게, 약간 좀 간섭처럼 느껴지거나 불편하진 않을까요? 오,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개발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엘리스 팀이 이 기능을 설계할 때 감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주는데 아주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뭐랄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정보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하는 형태로요. 또 운전자가 원할 때만 확인할 수 있게 옵션을 주는 식으로 접근했죠. 조금 있다가 나올 베타 테스트 후기를 보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느꼈던 운전자들도 점점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하, 사용자 경험, 그 UX 디자인에서 그런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고려를 했군요. 자, 세 번째 AI 기능은 경로 최적화였죠. 과거 운행 기록이랑 실시간 교통 정보를 합쳐서 최적 경로를 찾아준다. 근데 이것도 그냥 제일 빠른 길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 운행 시간, 연료 효율까지 다 따져본다고요? 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에서는 단순히 거리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경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시간, 비용, 그러니까 연료비나 톨비 같은 거. 그리고 이제는 환경 영향, 즉 탄소 배출량까지 다 고려한 다중 목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딥러닝 기술로 평소와 다른 이상한 운행 패턴 같은 걸 감지해서요. 잠재적인 위험이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정말 똑똑해졌네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거 실제 사용하는 운전자나 관리자가 쓰기 불편하면 사실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사용자 경험, UX는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에 GLAC 팀이 정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실제 화물차 운전자분들하고 6개월 동안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의견 듣고 사용성 테스트 진행하고 그랬다고 해요. 핵심 원칙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운전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는 즉시 전달한다. 예를 들면요. 운전 중에 화면을 막 오래 볼 필요 없이
딱 1초 안에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시각 디자인을 하고 주행 상태, 그러니까 운전 중인지 잠시 멈췄는지 이런 상태에 따라 화면 정보가 자동으로 딱 바뀌는 기능, 그리고 음성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어하거나 정보를 얻는 그런 음성 우선 인터페이스 같은 게 적용됐다고 해요. 이야,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럼 관리자용 시스템은 어떤가요? 데이터만 막 잔뜩 보여주는 복잡한 화면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리자용 웹 대시보드 역시 그냥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단순히 표나 그래프면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실시간 히트맵으로 전체 차량의 위치랑 상태, 뭐 운행 중인지 주차 중인지 아니면 위험 경고가 떴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 위에서 한눈에 싹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또 이런 추세면 다음 달 예상 탄소 배출량은 얼마쯤 될까 같은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고요. 어떤 특정 문제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막 파고들면서 이걸 드릴다운이라고 하죠. 드릴다운하면서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그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죠. 운전자와 관리자,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군요. 하지만 뭐 개발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죠. 기술적인 어려움들도 꽤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뭐 아까 이야기했던 탄소 배출 계산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말고도 여러 난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처리 속도하고 분석의 정확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 이게 대표적이죠. 위험운전 감지 같은 기능은 정말 0.1초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속도만 추구하다 보면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GLK 팀은 그래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처리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한다든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든가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차량 종류가 정말 너무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국내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 트럭 모델이 지금 운행 중인데 각 차량마다 센서 종류나 데이터 형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호환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큰 과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차종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업계 표준 프로토콜에 만드는 데도 좀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민감한 운행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보안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이것도 개발 과정 내내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 실제 현장 테스트까지 진행했군요. 2025년 8월에 한 물류회사랑 베타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꽤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테스트에 참여했던 차량들의 평균 연료비가 무려 15%나 절감되었고요. 급정거나 급가속 같은 위험운전 횟수도 줄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하면서 기업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졌잖아요. 이런 기술이 현장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거죠. 15% 연료비 절감이라니 와 대단한데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실제 운전자분들의 후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15년 경력의 한 기사님은 솔직히 처음엔 이거 감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 별로였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7년차 기사님은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이 딱 보이는 걸 확인하니까 나도 모르게 연비 운전, 그러니까 이코 드라이빙을 하게 되더라. 덕분에 회사에서 인센티브까지 받으니까 좋다고 하셨대요. 야,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목소리네요. 결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따라오니까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 GLEC AI DTG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베타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이제 곧 상용화되는 건가요? 네, 로드맵에 따르면요. 2026년 상반기에 1.0 버전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하고 지원하는 차종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2027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스템이 아예 스스로 최적의 운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완전 자율 최적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하고 연동한다거나 스마트 시티 인프라의 일부로 통합되는 2.0 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행 기록계를 넘어서
물류산업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물류 산업의 디지털 플랫폼이라 와, 스케일이 정말 상당하네요. 개발 철학에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저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도 꼭 짚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환경 측면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뭐 저전력 설계나 재활용 부품 사용, 탄소 발자국 감축 기여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기술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도록 개방형 표준, 오픈 스탠다드를 지향하고요. 또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잖아요. 그때 쉽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아주 유연한 모듈 구조로 설계했다는 거죠. 이건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오랫동안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GLX AI DTG 개발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계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었네요. 잠자고 있던 데이터를 깨워서 가치를 만들고 AI라는 도구를 써서 물류 현장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특히 그 ISO 14083 표준 기반의 실시간 탄소 배출량 계산이나 엣지와 클라우드를 막 넘나드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 또 예측 정비나 운전 코칭 같은 AI 기능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경험을 중시했던 설계 철학까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베타 테스트에서 보여준 15% 연료비 절감 효과라던가 운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례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과 개인, 그러니까 운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ESG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AI 기반의 운행 데이터 분석 기술이 물류 트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중장비라든가 도시의 버스 시스템 혹은 전혀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계신 분야에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요? 혹은 AI로 풀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GLC AI DTG 개발팀은 이 여정에 함께할 동료 개발자나 엔지니어분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